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촉의 박지원입니다. 한국판 나사라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세계적인 관심 속에 지난 5월 출범했습니다. 초대 총장으로 선임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우리나라를 우주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우주 경쟁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우리나라. 세계 5대 우주 강국을 향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우주항공청을 이끌어가고 있는 윤영빈 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3의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다. 달을 기지화하고 화성까지 가겠다. 우주 5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마침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저희가 또 청장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배경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구 밖으로 나와봤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아유, 멋집니다. 마음에 드시길 네, 바랍니다. 이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면은 한국판 나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우주항공청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개청은 지난 5월 27일 날 했으니 오늘이 바로 100일 되는 날입니다. 그간 100일 동안에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5월 30일 날은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항공청, 한국판 나사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청장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여기서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요. 혹시 우주항공청을 개청하시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네, 우주항공청의 위치는 경남 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 끝에 작은 도시인데 주변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우주항공청 앞에는 사천만 바다가 보이고요. 저녁 노을이 특별히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주항공청에 오신 직원분들은 우주항공청에 애정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오셨습니다. 우주항공청 직원분들의 열의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7일 개청일 날 직원분들께 드린 말씀은 저는 여러분의 열의가 대단하기에 여러분의 능력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치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이 여러분의 그 악기의 소리를 잘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오케스트라가 조화스러운 어떤 멋진 음악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주항공청의 일은 도전과 성취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꼭 개청 공신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첫 직장 그리고 첫 사랑, 첫 입학, 항상 처음이라는 단어는 설레기도 하면서도 살짝 두렵기도 하기 마련인데요. 평생을 연구자로 그리고 교수로 계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맡아야지 결심하게 되신 건가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96년부터 지금까지 근 30년간 학생을 가르치는 그리고 학생과 연구하는 그런 교수 역할을 하였습니다.
연구는 액체 로켓 엔진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우주와 관련이 있는 연구죠. 우주항공청이 생기기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대하였고, 이제 우주항공청이 생기겠구나라고 약간의 먼 발치에서 이제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주항공청에 어떤 제안을 받고 나름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그럴 능력이 될지, 저는 단순하게 그냥 청장 풀에 제 이름이 올라갔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선임이 되고 나서 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과연 이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컸는데, 그래도 이제 국가의 부르심이라 생각을 하고 저의 소임을 다하겠다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고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선임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누리 발사 그리고 누리호 발사에도 성공을 하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의 발사체 누리호도 달 탐사가 가능한 건가요? 네. 우리나라 발사체는 2013년에 발사한 나로호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나로호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발사체는 아닙니다. 엔진은 러시아의 엔진을 사용을 하였으니까요. 그렇지만 2022년도에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발사체입니다. 저궤도에 1.5톤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중형급 발사체인데, 달에 과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을지 조금은 이제 작은 발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 착륙선을 보내려면은 적어도 실어 올릴 수 있는 그 무게가, 위성의 무게가 1.8톤 정도가 돼야 되는데, 누리호는 약간 모질한 그런 상황이 돼서 앞으로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름은 차세대 발사체이고 지금 그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형 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고 100톤급의 엔진을 개발해서 1단과 2단을 구성해서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달 착륙을 시도해서 달 표면에 우리의 로봇을 달에 보내서 이제 달 관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달에는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누리호를 반복적으로 발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맞을까요? 네. 지금까지 누리호는 3번의 발사가 있었습니다. 네. 내년부터 25년, 26년, 27년 매년 한 번씩 발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작은 소형 위성 발사를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누리호의 성능 개선 그리고 누리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발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서 제3의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0년의 짧은 우주 역사 개발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걸 이뤘는데요. 가장 먼저 발사체를 좀 꼽고 싶습니다. 발사체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네, 발사체 역사도 우주 개발 역사와 비슷합니다.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93년에 액체 로켓 엔진이 아닌 고체 엔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체 엔진 1단 엔진으로 된 과학 로켓 KSR-1을 발사하였고, 그리고 1997년에 2단으로 구성된
고체 엔진으로 KSR-2를 발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KSR-3는 고체가 아닌 액체 로켓 엔진입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13톤 추력에 해당하는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해서 발사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액체 로켓 엔진 기술이 필요합니다. 2002년에 성공을 시작으로 나로는 2013년에 성공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술로 엔진을 구성할 상황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 2022년 누리호 발사를 성공하는 과정에서 75톤 엔진을 우리나라가 자력 개발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사체 개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성공하는 과정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로호도 3번의 실패를 거쳐서 성공을 하였고 누리호도 2번째 만에 성공을 하였죠. 이러한 과정, 일련의 과정이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봅니다. 네. 온 국민이 숨죽여서 발사를 기다리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제4차 우주개발진흥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큰 틀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 30일 날 국가우주위원회 우리 우주항공청의 비전 그리고 목표를 말씀드리면서 그 목표는 현재 우리나라가 우주 7대 강국인데 우주 5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2045년까지 우주 항공 산업을 우리나라 주력 산업화시키고 2045년에는 우주 항공 분야의 그 마켓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1%밖에 안 됩니다. 정말 생각보다 적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 시장은 앞으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리라 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의하면 2035년에 우주 시장 규모는 2,3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한 3배 정도가 커지는 그런 시장 규모입니다. 네. 이 정도의 그 발전 속도는 아마도 반도체 시장보다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간 우주 산업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그 우주 산업은 우주 경제는 민간 주도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스페이스X가 나오면서 네. 일론 머스크가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기에 발사체도 개발하고 그리고 재사용 발사체까지 맞아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사체의 어떤 비용을 현격히 낮췄습니다.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발사체를 여러 번 재사용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우주로 가는데 비용이 정말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우주로 가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싸지고 쉬워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예전에는 너무 고비용에 해당하는 우주 산업이었는데 그쵸. 우주에 나가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졌고 싸졌으니 우주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우주 공간에 뭔가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커갈 그 우주 산업, 우주 경제로까지 발전할 그런 어떤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는 역할을 우주항공청이 해내려고 합니다. 민간 기업에서 가능성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대기업도 우리나라가 자동차 그리고 IT
반도체, 이동통신,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 제조, 그리고 바이오 기술. 이런 세계적인 기술이 우주 기술과 접목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스핀온이라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발전된 어떤 기술을 우주 기술과 접목해서 우주에서 새로운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 그런 시장, 그런 산업이 모여지게 되면 경제력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그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과정이 훨씬 더 빠르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청장님께서는 민간 우주 산업 발전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간 우주 산업 경제 발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듣고 싶어요. 우주 기술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 뭐 이렇게 뭐 중요할까라고 많이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타시면은 먼저 어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은 네. 아마 그 내비게이션을 내비게이션을 키게 되리라 봅니다. 네.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GPS라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미국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목적지를 정확히 설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우리가 가장 빠른 어떤 길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알려주는 너무너무 편리한 기술입니다. 이 우주 기술이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이 스며들어 온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현재 뭐 반자율 주행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완전 자율 주행 가려면은 우주 기술과의 접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이런 오지에 가거나 배를 타고 어디 깊은 심해를 가거나 이러면 인터넷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요즘은 스타링크가 우주 인터넷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에 세계 어느 지역에 가든 우주 인터넷 위성과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통신도 5G 시대에서 6G 시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6G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구 저궤도 위성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 주변의 기술들이 이제는 우주 기술과 접목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기술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하나하나 기술들이 엄청나게 큰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런 기술 하나하나가 모이게 되면은 우주 산업에서 우주 경제로 발전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우주 개발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러시아, 일본 등 정말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까요? 네, 우주 개발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말 고비용이 됩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달 탐사를 위해서 다누리를 보냈습니다. 지금 다누리가 달 고도 100km 주변을 지금 돌고 있으면서 달의 사진을 찍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달에 우리가 착륙선을 보낼 때 어느 지점에 보내는 게 좋을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섀도우 캠이라는 그런 어떤 카메라를, 미국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뭔가 미국과 우리나라와 그 달 탐사를 같이 공동용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에 대한 어떤 탐사 사업은 아르테미스라는 큰 사업이 지금 미국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60년대에 아폴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69년도에 인류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바로 아폴로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르테미스 사업인데 이 아르테미스 사업은 달뿐만 아니라 달을 기지화하고 그 이후에 화성까지 가겠다라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좀 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국과의 어떤 공동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2년에는 네. 우리나라의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서 달에 직접 내려 앉아서 달 표면에서의 어떤 탐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우리나라도 달 기지를 좀 마련을 해서 거기를 어떤 헤드쿼터로 해가지고 화성 탐사도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2045년 네. 우리나라의 광복 100주년이 되는 그 시점이 되겠죠. 2045년에는 우리나라가 화성에 달 탐사선,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초대 청장으로서 좋은 말씀 한마디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네. 해군보다는 해적이 되라입니다. 그 뜻은 해적은 좀 더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자유롭고 네. 그러다 보면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가 있고 좀 더 도전적인 생각을 해낼 수가 있고 바로 스티브 잡스는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인류를 변화시킨다. 인류에 공헌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런 우주 기술은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주는 아주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창의성이 정말로 필요한 분야라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벤처를 키워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의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네. 꿈과 희망을 줄 예정입니다. 그런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라서 우주 항공 분야에 자기 꿈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뭔가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 예정입니다. 결국 우주 항공 분야가 커지려면은 그 일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 우수한 인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 인력은 어려서부터 그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꿈나무들을 키워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주에는 무한한 꿈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경제 발전의 초석을 쏘아 올리고 미래의 먹거리라는 궤도에 안착하도록 잘 해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